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D-올류 넥소입니다. 넥소는 1세대가 2019년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무려 7년 만에 부분 변경 없이 풀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앞서 공개가 되었었던 이니시움 컨셉트카와 비교했을 때에도 싱크로율이 거의 90% 가깝게 양산형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신형 넥소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를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광 바디까지 포함이 된 걸 보면은 확실히 2세대를 좀 더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보시면은 넥소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아트 오브 스틸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픽셀 디자인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도 전면부를 포함해서 선형으로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현대차 그룹과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의 HTWO 이 램프를 적용했기 때문에 1세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의 디자인은 신형 산타페의 느낌과 흡사하거든요. 그만큼 도심형보다는 약간의 오프로드를 지향해서 만든 디자인이 전면부에는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 D-올류 넥소는 무려 7년 만에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행보조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범퍼나 디퓨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디자인 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휠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휠이 19인치가 들어가는데 18인치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역학적인 공력 휠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섹션들을 많이 나눠놨습니다. 또한 휠캡도 원래 휠캡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오각형으로 한 번 더 덧대놔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이 강렬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넥소는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대응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휠아치도 공격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한 스크래치에 강한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재들이 이게 재활용 소재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 약간 촉감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가니쉬까지 또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2세대 넥소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이게 금형 트리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쉐입을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포인트는 상당히 기술력을 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포인트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의 충전 포트는 좌측에 위치해 있고요. 우측에는 VTL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귀여운 콘센트 음각이 들어가 있고요. 누르게 되면은 VTL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게도 이게 전동 방식은 아니고 수동 방식으로 열고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1세대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약 5mm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한 리어 오버행이 80mm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인데요. 일단 이 픽셀 라이트 디자인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아이오닉 느낌도 나면서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이 아니고 현대차 그룹의 수소 비즈니스 브랜드인 HTWO 이 디자인의 램프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은 여기 이쪽에서 선형으로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아무래도 뭔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수소차 FC2B이기 때문에 Fuel Cell이라는 레터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범퍼 디자인이나 디퓨저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긴 하지만 소재에 있어서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플함보다는 화려함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리어 오버행이 80mm가 늘어났기 때문에 트렁크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리어 오버행이 늘어나면서 트렁크 용량이 기존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은 510mm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트렁크 리드가 거의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잘 테트리스만 한다면 3열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러기지 보드가 크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실내 소화기와 함께 타이어 킥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와, 근데 2열 이거 플랫 한번 시켜볼까요? 플랫이 2열에서는 또 안 됩니다. 아쉽게도. 트렁크 공간이 넓은 차량들은 보통 뒤쪽에서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근데 2세대 넥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폴딩을 하려면은 2열로 다시 가야 돼요.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짐칸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거리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있지만 앞쪽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공간 활용을 잘 한다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올류 넥소는 외장 컬러를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중앙부에 보시면 오션 인디고 매트라고 무광까지 같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채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세대 넥소와 비교했을 때 신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신형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특히나 고요 카퍼팔 이 컬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컬러인 것 같습니다. 완전 새로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도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레이지 아이보리 투톤 저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도 이게 바이오 소재의 가죽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인조 가죽이라든지 천연 가죽하고 비교했을 때 재질감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픽셀 디자인도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넥소만의 특징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디올류 넥소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컬러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이렇게 안전벨트까지 시트하고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감성은 사실 제네시스를 능가할 정도의 고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1세대 넥소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정말 장족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트는 나파 가죽이 아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아이오닉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픽셀의 디자인이 넥소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아이오닉 시리즈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도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지 않는가요? 신형 팰리세이드가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아니긴 하지만 뭔가 팰리세이드를 탄 것 같은 그런 실내 감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유니버설 아일랜드처럼 올라가는 타입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일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안쪽에는 콘솔 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꽤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게 100W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까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앞쪽에도 무선 충전 단자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사실 넥소를 탄다면은 충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지문인식 버튼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키가 없더라도 차를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 공간이 넥소는 진짜 많은 것 같은 게 이 앞쪽에도 컵홀더를 비롯해서 전방부에도 있고 안쪽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짐이 많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최신 운영체제인 CCNC가 들어가 있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FCEV 전용 인디케이터 창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배터리, 그러니까 수소는 65% 정도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43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형 넥소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가득 충전했을 때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대충 맞는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신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차 모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아이오닉 시리즈에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전했을 때 이 픽셀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ADAS를 위한 버튼들, 그리고 우측에는 모드라든지 미디어를 위한 버튼들이 집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처럼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시면 이 보라 색깔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운전자 주의 센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졸음 운전을 했을 때 경고음을 띄워주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옵션이 지금 풀옵션이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우측에 보시면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뒷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약간 아이오닉 6처럼 대시보드와 크로시 패드와 이어져 있는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행 중에 약간 걸리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화면이 이 도어 쪽에 있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운전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측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위쪽에도 디지털 센터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지금 2세대 넥소를 위한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실을 때에는 일반적인 물리 거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안녕! 아무튼 이렇게 디지털 센터 미러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신 현대차 느낌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위쪽에는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들이 들어가 있는데 2세대 넥소는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죠. 근데 다만 이게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 개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만 닫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메쉬망이 아니고 단단한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사운드 시스템도 무려 뱅 앤 올룹슨이 적용이 됩니다. 뱅 앤 올룹슨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는 제네시스 라인업에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뱅 앤 올룹슨 사운드가 넥소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도 네모네모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은 열선부터 통풍 시트, 누가 통풍 시트를 틀어놨네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총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금형틀을 새로 짰기 때문에 디자인이 기존 넥소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되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렇게 직선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확실히 신선합니다. 정말 신선해요. 그래서 신형 넥소, 2세대 넥소 실내에 들어왔을 땐 이러한 느낌인데요. 일단 베이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하고 최근에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더 뉴 GB60하고 느낌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급성을 상당히 지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넥소 같은 경우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바이오 소재가 도입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까지 신경을 쓴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디올류 넥소 2열에 왔는데요. 일단 플랫폼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전장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실내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운전석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글라스 루프가 있는 쪽은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형 SUV 정도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2열에는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세워놓은 상태인데 최대 이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현재 이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열 에어벤트부터 해가지고 100W의 C타입 충전단자, 그리고 안쪽에는 실내 V2L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한 센터톱도 살짝 올라와 있긴 하지만 크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는 쾌적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는 열선을 포함해서 2열 통풍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옵션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부에는 컵홀더가 포함된 암레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만 봤을 때에는 사실 대중적인 브랜드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디올류 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개의 인버터와 3세대 스테이지 모터를 통해서 출력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한 1회 충전 시에 7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실용성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른 시승까지 해보고 싶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